남에게 너무 잘해주지 마라. 내 운까지 뺏긴다.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항상 남을 먼저 챙기고 다른 이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온 당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따뜻한 마음이 당신을 지치게 만들지 않았나요? 세상은 착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조용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너무 착하면 사람들은 당신의 수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한 번 받으면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받는 걸 기대합니다. 그렇게 당신의 친절은 점점 의무가 되고 결국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진짜 선함은 자신을 잃지 않는 친절입니다. 나를 해치면서 남을 돕는 건 결국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먼저 건강해야, 당신이 먼저 평온해야 비로소 진짜 따뜻함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조금 덜 잘해도 괜찮다고, 남을 다 챙기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냉정해 보일지라도 그건 당신이 자신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지키면 삶의 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에너지는 회복되고 마음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이제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당신의 선함이 당신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이제 그 균형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일부 베품과 소진, 좋은 마음이 자신을 갉아먹을 때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작은 친절 하나로 상대가 웃는 모습을 보면 그 기쁨이 곧 나의 보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주는 삶이 더 아름답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그 주는 일이 점점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엔 기쁘던 마음이 이젠 부담이 되고 피로가 되고 심지어 억울함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너무 잘해준 걸까? 사실 베풀미란 마음은 본래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흐려지는 이유는 기대 없는 주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나서 그 사람이 고마워하길 바라거나 다음엔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순간 그 베풀문 이미 순수함을 잃습니다. 물론 그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그 마음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지쳐갑니다. 도움을 주면서도 이번엔 어떤 반응이 돌아올까 하고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 마음은 상처받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행동이 언젠가 피로로 돌아오는 이유는 우리가 베풀면서도 자신을 돌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의 마음을 채워주느라 자신의 마음을 비워버립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내 안의 에너지는 점점 말라갑니다. 베풀문 균형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건강해야 그 따뜻함이 오래갑니다. 자신이 지쳐 있는데 억지로 누군가를 돕는 건 결국 자신도 상대도 함께 무너지는 일입니다. 선함은 희생이 아닙니다. 진짜 선함은 자신을 아끼면서도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자신을 버려야 남을 도울 수 있다는 믿음은 오래된 착각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상처받고 서서히 마음의 불빛을 잃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주고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는 당신의 시간, 당신의 정성, 당신의 집중에서 흘러나옵니다. 그걸 너무 많이 내어주면 당신은 결국 텅 비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베풀문 나누는 행위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물이 흘러야 강이 살아있듯 에너지도 흘러야 관계가 건강합니다.
그런데 한쪽만 계속 흘려보내면 그 강은 마르고 말죠. 그래서 진짜 베풀문, 멈출 줄 아는 지혜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제는 당신의 마음이 묻습니다. 나는 지금 기쁨으로 주고 있는가, 아니면 의무로 주고 있는가? 그 차이를 구분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다시 숨을 쉽니다. 그때부터 베풀문 소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순환이 됩니다. 2부, 기대의 덫, 남의 요구가 나를 지배할 때, 한 번 도와주면 고마워하지만, 2번 도와주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3번쯤 되면 당신이 하지 않으면 섭섭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대의 덫입니다. 당신은 단지 진심으로 잘해준 것뿐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 진심이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의 부탁은 점점 커지고 당신의 여유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번 거절했을 뿐인데 이상하게도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그때부터 관계의 균형은 무너집니다. 당신은 여전히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선의를 당연한 배려로 여깁니다. 당신의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그 지침이 쌓일수록 당신의 기운은 약해집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기억합니다. 처음엔 당신의 도움을 고마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고마움은 익숙함이 되고 익숙함은 곧 기대로 변합니다. 그 기대가 쌓이면 당신의 거절은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잘해주는 사람은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싫은 말도 못하고 상대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를 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기를 줄이다 보면 결국 남에게는 편한 사람이 되지만 자신에게는 괴로운 사람이 됩니다. 진짜 인간관계는 균형 위에 서야 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받는 쪽은 점점 더 기대하고 주는 쪽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그 끝은 고마움이 아니라 서운함으로 끝납니다. 때로는 잘해주는 것이 상대를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의존을 길러버리는 것이죠. 그 사람은 더 이상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어려움이 생기면 당신을 찾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기대를 감당하느라 점점 자신을 잃습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늘 그 자리를 지켜주면 상대는 당신의 부재를 배울 기회를 잃습니다. 가끔은 비워주는 것이, 도와주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거절은 냉정함이 아니라 경계의 표시입니다. 그 경계가 있어야 당신의 마음도 그 사람의 마음도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선을 긋는다는 것은 멀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래 함께하기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계속 끌려가며 이번 한 번만을 반복하고 있다면 이제는 멈출 때입니다. 그 관계는 당신의 에너지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더 주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건 진심인가 아니면 의무감인가? 남의 요구가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두지 마세요. 당신이 계속 들어주는 동안 그들은 더 크게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단 한 번이라도 조용히 단단히 멈춘다면 그제서야 그들도 배웁니다. 당신의 호의는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당신은 여전히 따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따뜻함을 지혜로 다스릴 때입니다. 그래야만 그 따뜻함이 오래갑니다. 3부 경계의 기술, 건강하게 잘해주는 방법. 사람 사이의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이 있을 때 사랑도 존중도 오래갑니다. 하지만 그 선이 무너질 때 친절은 이용이 되고 배려는 부담이 됩니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벽은 사람을 막지만
경계는 관계를 지켜줍니다. 서로의 마음이 닿되 서로의 삶을 침범하지 않게 하는 보이지 않는 보호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을 긋는다는 말을 두려워합니다. 냉정해 보일까, 차가워 보일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선이 없는 관계는 결국 둘 다 상처받습니다. 당신이 끝없이 들어주는 동안 상대는 점점 더 요구하게 되고 결국 그 기대가 깨질 때 두 사람 모두 피로해집니다. 건강하게 잘해주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지킬 줄 압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아끼면서도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균형. 그게 진짜 배려입니다. 내가 힘들면 솔직히 지금은 어려워라고 말할 수 있고 상대가 힘들면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냉정이 아니라 정직입니다. 경계는 말보다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항상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항상 맞춰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관계를 깨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설 때 상대는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받기만 했구나 하고 가끔은 침묵이 가장 현명한 경계가 됩니다. 굳이 모든 상황에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순간이 있고 그 침묵 속에서 관계는 스스로 정리됩니다. 당신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진심은 결국 전해집니다. 건강한 경계를 지키는 일은 결국 자신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을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남의 시간을 귀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당신의 하루에도 선을 그어보세요. 이 시간만큼은 나를 위한 시간이다. 이 일만큼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 이런 작은 약속들이 쌓여 당신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관계는 무조건적인 헌신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삶을 존중할 때 그 관계는 오래갑니다. 당신이 모든 걸 다 들어주지 않아도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따뜻함을 압니다. 건강한 친절은 경계 위에서 빛납니다. 그 빛은 과하지 않고 오래갑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이 주었다면 이제는 조금 덜 주면서 더 깊이 사랑해도 됩니다. 그것이 진짜 잘해주는 법입니다. 4부. 피곤한 친절이 남기는 상처, 관계와 존엄의 균형. 사람은 누구나 좋은 관계를 원합니다. 다투기보다는 맞추기를, 상처 주기보다는 배려하기를 택합니다. 하지만 그 배려가 지나치면 언젠가부터 당신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상대를 위해 참았던 일들이 이제는 습관이 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웃고 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억눌린 감정이 쌓여갑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왜 늘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건 친절이 아니라 소진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친절이 상대의 편안함만 채우고 당신의 존엄을 깎아내리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당신이 웃을수록 상대는 더 요구하고 당신이 양보할수록 그들의 기대는 커집니다. 결국 당신의 평온은 깨지고 마음 한켠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가 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착한 사람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착함은 대부분 자신에게 편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들이 바라는 건 당신의 선함이 아니라 당신의 순응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한번 거절하면 그들은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자신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무시하고 타인의 기분만 맞추며 사는 건 겉보기엔 평화로워도 내면은 서서히 메말라 갑니다. 사람 사이의 존중은
대등함에서 비롯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낮추면 다른 쪽은 자연스레 높아집니다. 그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평등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늘 낮은 자리에서 웃고 있다면 그건 따뜻함이 아니라 자기 포기입니다. 진짜 친절은 상대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건 서로의 눈높이를 맞추는 마음입니다. 내가 너무 많이 내려가 있지는 않은가? 내가 상대의 감정을 대신 짊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알아차릴 때 당신의 존엄은 다시 세워집니다. 이제는 기억해야 합니다. 친절은 마음의 여유에서 나와야지 의무감이나 두려움에서 나와선 안 됩니다. 억지로 한 친절은 결국 나에게 상처로 돌아옵니다. 마음이 힘들면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그 멈춤이 배신이 아니라 자신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모든 관계는 호흡과 같습니다. 너무 오래 내쉬기만 하면, 숨이 막히듯 계속 주기만 하면 당신의 마음도 언젠가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숨을 들이마시듯 자신을 먼저 돌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평등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친절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피곤한 친절은 멈춰야 합니다. 그 멈춤이 바로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경계입니다. 이제는 타인의 기대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피세요. 그 마음을 지킬 때 당신의 삶도 다시 따뜻해집니다. 5부, 진짜 도움이 되는 한 걸음, 상대를 돕는 더 나은 방식. 누군가 힘들어할 때 당신은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게 당신의 따뜻한 본성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 손길이 상대의 힘을 빼앗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도움을 해결로 착각합니다. 상대의 어려움을 대신 감당해주면 그게 진짜 배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상대는 스스로의 문제를 다룰 기회를 잃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점점 의존하게 되고 당신은 점점 지쳐갑니다. 진짜 도움은 상대의 문제를 대신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풀 수 있도록 옆에서 빛을 비춰주는 일입니다. 때로는 그 빛이 조용한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돕되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친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의 짐을 들어주는 친절, 다른 하나는 그 짐을 드는 법을 가르쳐주는 친절입니다. 전자는 빠르지만 금세 잊힙니다. 후자는 느리지만 오래 남습니다. 진짜 도움이 되는 친절은 언제나 두 번째입니다. 남을 도울 때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해주는가보다 그 사람에게 어떤 힘을 남겨주는가입니다. 그가 당신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배려입니다. 도움을 주는 일에도 때와 크기가 있습니다. 너무 빠른 도움은 상대의 자립을 막습니다. 너무 과한 도움은 감사보다 부담을 남깁니다. 도움은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도움은 언제나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그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집니다. 도와주는 마음이 순수할수록 도움의 방식은 더 섬세해야 합니다. 상대가 스스로 일어설 여지를 남겨두는 것, 그 여백이 바로 지혜입니다. 내가 돕는 일이 상대를 약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그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걸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늘 도와주던 사람, 그가 이제는 고마움보다 기대와 요구로 당신을 찾고 있다면 그건 이미 도움이 아닙니다. 그건 관계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땐 차라리 조용히 한 발 물러서세요. 그 거리가 상대에게는 스스로 설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도움을 준다는 건 결국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상대를 의존하게 만드는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 서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단단하고
시간이 흘러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선함은 충분히 빛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빛을 조금 덜 비춰도 괜찮습니다. 너무 가까이에서 비추면 상대는 눈이 부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의 길을 비춰주는 빛이 되어주세요. 그게 진짜 도움이 되는 한 걸음입니다. 6부. 나를 지키는 말과 행동. 거절의 품격. 사람들은 거절을 어려워합니다. 싫다는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관계가 멀어질까, 상대가 실망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신 웃으며 말하죠.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이번 한 번만요. 하지만 그 한 번이 쌓이면 어느새 당신의 하루가 무너집니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감정이 조용히 타인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이유 모를 피로와 서운함이 자라납니다. 나는 왜 늘 이렇게 끌려갈까? 거절은 냉정이 아닙니다. 거절은 자신을 지키는 경계의 선언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거절은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이 이상은 내 마음을 해치고 싶지 않다는 온전한 자기 보호의 표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거절의 용기가 인생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맞추다 보면 결국 누구에게도 진심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압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 보면 결국 자신에게는 가장 나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거절은 짧지만 그 안에는 긴 세월의 배움이 들어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이제는 나를 아끼고 싶다는 조용한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말입니다. 받는 쪽은 잠시 서운할지라도 그 진심은 언젠가 전해집니다. 거절의 품격은 말투에 있습니다.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감정 없이 조용하게 말하는 것. 지금은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힘들 것 같아요. 다음에 여유가 되면 도와드릴게요. 이 한마디가 냉정해 보일지라도 당신의 삶에는 따뜻한 공간이 남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어디까지 받아줄 수 있는지 계속 시험합니다. 그건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선을 긋지 않으면 그 선은 끝없이 밀려납니다. 결국 당신은 지쳐 쓰러지고 상대는 왜 당신이 갑자기 멀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거절의 시기를 압니다. 감정이 터지기 전에, 마음이 다치기 전에 미리 조용히 선을 긋습니다. 그 선은 무례함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당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그 관계가 더 상처로 변하지 않기 위해 지금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절은 단호함 속의 자비입니다. 그건 냉정한 벽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투명한 유리창입니다. 당신이 자기 삶의 중심을 지킬 때 상대도 당신을 더 진심으로 존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억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인연이 됩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거절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돌봄이며 당신이 평온하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의 지혜입니다.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하세요. 이건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을 단단하게 세우고 삶을 다시 평온으로 되돌립니다. 그게 바로 거절의 품격입니다. 7부. 다시 기운을 되찾는 길, 베품과 삶의 균형 회복하기. 당신은 참 오랫동안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고, 누군가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언제나 조심히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이들이 당신을 좋은 사람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의 마음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지쳐 있었을까요? 이제는 당신이 자신을 돌볼 차례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일만큼
자신을 돌보는 일도 중요합니다. 당신이 지치면 당신의 따뜻함도 빛을 잃습니다. 그러니 이젠 조금 멈춰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당신의 마음을 다시 채워 넣을 시간입니다. 인생의 균형은 언제나 주고받음 속에 있습니다. 너무 주기만 하면 마음은 고갈되고 너무 받기만 하면 관계는 무너집니다. 진짜 평온은 이 두 흐름이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면 그 친절만큼의 여유를 자신에게도 주세요. 그게 삶의 순환을 지키는 법입니다.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한 번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의 나는 이 일을 감당할 만큼 여유가 있는가? 이 마음은 진심인가 아니면 의무감인가? 그 짧은 물음이 당신의 기운을 지키는 문이 됩니다. 선함은 멈추는 지혜를 가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계속 주기만 하는 친절은 결국 당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균형 잡힌 선함은 당신도 살리고 상대도 살립니다. 그 선함에는 따뜻함과 함께 단단함이 있습니다. 삶이란 결국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당신이 남에게 준 마음이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덜 잘해준다고 해서 복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베푼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제는 남의 기대에 맞추는 대신 자신의 흐름에 귀를 기울이세요. 당신이 편안하면 그 편안함이 주위로 퍼져나갑니다. 당신이 평온하면 당신 곁의 사람들도 평온해집니다. 이것이 진짜 베풀매 완성입니다. 조용히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겠다. 이건 이기적인 다짐이 아닙니다. 당신이 먼저 단단해져야 다른 사람에게도 빛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을 시간입니다. 주는 것도 받는 것도 모두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당신이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는 그 순간 세상이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남에게 너무 잘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따뜻함은 이미 충분하니까요. 이제는 그 따뜻함을 자신에게도 나누어 주세요. 그때 당신의 기운은 다시 살아나고 삶은 조용히 균형을 되찾습니다. 그 평온함이 바로 당신이 되찾은 진짜 운입니다.